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주저함 없이 말하는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프리카의 르완다. 그곳은 대학살의 땅이었습니다. 1994년 단 100일 만에 100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완다에서 기적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살로 폐허가 되었던 그 나라가 불과 몇 년 만에 아프리카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부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국가적인 롤모델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프리카 르완다가 다시 일어난 이야기. 어떻게 그곳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존경받고 새마을 운동이 뿌리내리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댓글로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에 잘 살아보세라고 외쳤던 선조들의 정신이 아프리카 속에서 뿌리내릴 것 같습니다. 1994년 4월 르완다는 지옥이었습니다. 총성이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도망쳤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농업개발청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죠. 하나는 1960년대 한국의 초가집, 다른 하나는 2010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진들을 봤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같은 나라일까요? 50년 전 한국은 우리보다도 가난했다는 게 사실일까요? 한국통계청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 당시 르완다보다도 낮았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3만 달러가 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한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박정희! 그는 1961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을 이끌었죠. 하지만 저에게 더 중요했던 건 그가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시멘트를 주고 주민들이 노동을 하는 운동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나라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밤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70년 한국의 3만 4천 개 마을 중 1만 6천 개가 바뀌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죠. 단 10년 만에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방법이었다는 걸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초가집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박정희가 한국에서 해낸 일을 르완다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한국행 연수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란에 이렇게 적었죠. 새마을 운동 연구 및 르완다 적용 방안.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50년 전 사진 속 그 나라가 맞나 싶었죠. 코이카 연수 프로그램으로 경북 청도군에 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회관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컴퓨터로 농산물 가격을 검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배추값이 어떻게 됐나 봐야지. 할아버지는 능숙하게 마우스를 클릭하셨죠. 벽에는 낡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 운동의 기본 정신이었죠. 마을 이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 마을도 초가집 투성이었습니다. 정부가 시멘트를 대면 주민이 노동을 대는 운동이었어요. 이름은 새마을 운동.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강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발적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나선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자발적이라고요?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니 1970년대 기록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이 없던 시절, 삽과 곡괭이로 도로를 내는 주민들.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는 안악들. 화면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노래였죠. 처음 들었는데도 왜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연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현장에 나갔어요. 직접 보고 직접 들었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메모했습니다. 원조가 아니라 동원이 아닌 자발.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국민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시멘트 몇 포대만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리라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맞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냈습니다. 4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선진국이 되었죠.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진짜 의미를요. 정부가 길을 제시하면 국민이 그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로 잘 살아보세요의 진짜 뜻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나와 박정의 자료를 정리했죠. 벽에는 그의 현장 사진들을 빼곡히 붙여놨습니다. 농촌을 시찰하는 모습, 농민들과 대화하는 장면들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의 메모였습니다. 없는 것을 탓하기 전에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 이 문장을 노트에 몇 번이고 베껴 적었습니다. 손목이 아플 때까지 썼죠. 화이트보드에는 제가 만든 공식을 적어놨습니다. 기적 조직 곱하기 규율 곱하기 참여. 동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 클로드, 요즘 박정희에 미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저는 미쳤습니다. 박정희라는 인물에 새마을운동이라는 아이디어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밤마다 그의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지, 어떤 톤으로 말했는지 분석했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다는 걸요. 박정희는 농민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멘트를 주겠다고 하면 정말 줬고, 성과를 내면 더 지원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그랬죠. 신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주일간 밤을 새워 제안서를 썼습니다. 파일명은 새마을 르완다 버전 1. 제목은 르완다 시범마을 조성 계획이었죠.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한 마을만 선정해서 새마을 운동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보는 것. 정부가 기본 자재를 대고 주민들이 노동을 하는 방식으로요. 부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부서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한국에서 됐으니까 우리도 될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죠.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지셔야 해요.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날 밤 다시 박정희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970년대 농촌에서 삽을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을요. 카카,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혼자서 중얼거렸죠. 50년의 시간과 8,000km의 거리를 뛰어넘어 그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존경할 수 있다니요. 하지만 박정희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었죠. 이제 저도 그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르완다에서요. 키갈리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농촌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인구 300명의 작은 마을이었죠. 첫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50명 정도 모였는데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또 정부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 어차피 돈 몇 푼 주고 사진만 찍고 가겠지.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도 처음엔 회의적인 시선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의외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스였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해고된 기술자였죠. 40대 중반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볼게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 두 번째는 말이었습니다. 홀로 아이 둘을 키우는 청소 노동자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마을에서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1명, 2명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직자, 과부, 고아를 돌보는 할머니까지. 모두 13명의 변방의 사람들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도 이런 사람들로 시작됐다는 걸요. 첫 작업은 공동 마당 만들기였습니다. 삽과 곡괭이뿐이었지만 모두가 땀을 흘렸죠. 토마스가 설계를 하고 마리가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마당이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은 공동 창고였죠. 시멘트와 철근을 지원해줬는데 주민들이 직접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창고에 보관하던 옥수수 자루 10호가 사라진 거였어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몇 명이 이탈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안 변하는데 뭘 해도 소용없어.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죠.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피에르라는 40대 남자였습니다. 평소에 술만 마시고 일은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제가 훔쳤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아이들 밥 줄 게 없어서. 피에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신 제가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창고를 제가 지킬게요. 평생요.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가해자가 수호자가 된 거죠. 다음 날부터 피에르는 정말 창고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의 변화를 보고 마음이 움직인 거였죠. 이때 깨달았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진짜 힘은 건물이나 도로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 있다는 걸요. 6개월 후 첫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설렜습니다. 정말 될까요? 박정희의 방법이 르완다에서도 통할까요? 오전 8시 마을 사람들이 옥수수밭에 모였습니다. 토마스가 첫 번째 옥수수를 뽑았죠. 어머나! 두 마리가 소리쳤습니다. 옥수수 알이 보통 때보다 훨씬 크고 빼곡했어요. 하나씩 수확하면서 세어봤습니다. 헥타르당 수확량이 작년보다 거의 2배나 늘었더군요. 3.2톤에서 6.1톤으로요. 기적이야.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기적이 아니라 방법이었다는 걸요. 퇴비를 제대로 만들었고 물주기를 체계적으로 했으며 잡초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협업했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았더니 가격도 좋았습니다. 품질이 좋아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마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어요. 우리도 도와줄게요. 길거리 청소를 자발적으로 시작한 거였죠. 아줌마들도 점심 도시락을 싸서 왔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드세요. 인사문화도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외면하던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로 증명된 성과.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저녁에 간단한 축하 모임을 열었습니다. 토마스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됐네요. 피에르도 한마디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말에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으로 수확량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작년 대비 190% 증가. 소득 3배 향상. 참여 가구 100% 달성. 이 숫자들을 보면서 박정희가 느꼈을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이 현실이 되는 순간의 그 감동 말이에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5년 만에 농촌 소득을 2.4배 늘렸다고 했죠. 우리는 6개월 만에 수확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방법은 통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그날 밤 박정희 사진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각하, 첫 번째 성공입니다. 성공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어왔습니다.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였어요. 외국 모델에만 의존하는 게 맞습니까? 한국 것만 좋다고 하는 건 사대주의 아닙니까? 정치적 공격이 시작된 거죠. 3개월 후 청천벽력 같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새마을 운동 시범사업 잠정 중단. 그날 마을에 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마리가 물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막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중단이라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토마스가 전화했어요. 내일 키갈리에 갑니다. 뭐 하러요? 우리 이야기를 하러요. 다음 날 3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국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위와는 달랐어요. 피켓도 없고 구호도 없었습니다. 대신 호미와 퇴비 바구니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완전한 침묵 시위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뭘 요구하는 겁니까? 토마스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러 왔어요. 무슨 이야기요? 이건 한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걸요. 시멘트 몇 포대만 받았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우리의 땀입니다. 피에르도 말했습니다. 저는 술만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게 외국 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바뀐 거예요. 마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시해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그들의 말에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자존심이 느껴졌죠.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침묵으로 말하는 르완다 농민들. 시멘트 몇 포대, 나머지는 우리 땀. 여론이 뒤바뀌었습니다. 3일 후 재승인 결정이 내려왔어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농기구를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일해야죠. 토마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일어선 주체들이었죠.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이 한국인을 바꿨듯이 우리의 새마을 운동도 르완다 사람들을 바꾼 거였습니다. 승인이 재개된 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우선 우무간다와 결합했어요.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하는 전국 청소의 날 말이죠. 새마을 정신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토마스가 제안했어요. 청소만 하지 말고 마을 회의도 같이 해요. 그렇게 우무간다 마이너스 새마을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청소로 시작해서 토론으로 끝나는 거였죠. 다른 마을에서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수확량이 2배 늘었다고요? 시멘트만 조금 받고 이 정도로 바뀔 수 있어요? 6개월 만에 10개 마을이 더 참여했습니다. 1년 후에는 50개 마을로 늘어났어요. 정부에서 정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했습니다. 예산도 대폭 늘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이 생겼어요. 마을끼리 연결된 거죠. 한 마을에서 옥수수가 모자라면 다른 마을에서 보내주고 기술이 필요하면 토마스 같은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 식으로요.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어요. 20대 후반에 에릭이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키갈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마을로 돌아온 청년이었죠. 한국과의 연결도 깊어졌습니다.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 대학원에서 유학생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직원 5명이 석사과정에 입학했어요. 2년 후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핵심은 리더십이에요. 유학을 다녀온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박정희는 농민들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든 거죠. 이들이 정책 개발의 핵심 인재가 됐습니다. 현장 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모두 갖춘 전문가들이었죠. 가장 감동적인 건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마을 학교 칠판에 아이들이 직접 쓴 글이 붙어 있더군요. 매일 아침 청소하기, 이웃 돕기, 함께 일하기. 어른이 시킨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이었어요. 선생님, 새마을 운동이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이야. 제가 대답했죠. 그럼 우리도 새마을 사람이에요? 그럼 너희가 바로 새마을 세대야. 그 말을 하면서 뭉클했습니다. 운동이 정책에서 문화로 승화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이 한국에서 그랬듯이 우리의 새마을 운동도 르완다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됐어요. 진정한 자립이었죠. 5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연수가 아니라 자료조사차였어요. 경북 청도군 새마을 회관 앞에 섰습니다. 5년 전 처음 새마을 운동을 접했던 바로 그 장소였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절망에 빠진 공무원이었어요.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회관 앞에서 잠시 묵념했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감사와 함께요. 핸드폰을 꺼내 영상 편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르완다에서 온 장 클로드입니다. 5년 전 이곳에서 새마을 운동을 처음 배웠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였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 말이에요. 화면에 르완다 마을 사진들을 넣었습니다. 변화 전과 후의 모습들을요. 박정희의 씨앗은 르완다에서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50개 마을 2만 명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영상을 찍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함 때문이었죠. 한국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50년 전 해내신 일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되풀이되고 있다고요. 마지막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박정희는 한국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 꿈이 이제 르완다인의 꿈이 되었어요. 씨앗은 한국이지만 열매는 르완다입니다. 영상을 마치고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50년 전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 고층 빌딩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확신합니다. 우리 르완다도 할 수 있다고요. 키갈리에 도착해서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잘 살아보세. 그 밑에 르완다어로 TWITEG IMIBREHO. 한국어와 르완다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떠셨어요? 한국 여행. 고마웠어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리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마을 협동조합 대표가 되어 있었죠. 장클로드 씨 덕분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여러분이 해낸 일이죠. 그날 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바꾼다. 이것이 5년간의 결론이었습니다. 박정희는 한국인을 믿었고 한국인은 그 믿음에 응답했죠. 저는 르완다인을 믿었고 르완다인도 그 믿음에 응답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기적의 비밀을요. 믿음과 실행,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 그것이 새마을 운동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 명의 르완다 공무원이 박정희를 만나면서 시작된 작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곳곳에서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한국이 세계에 준 가장 큰 선물은 K-팝도 드라마도 아닙니다. 바로 희망이에요. 가난해도 함께하면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말이죠. 박정희가 뿌린 씨앗이 50년을 넘어 아프리카에서 꽃 피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